다음 11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령으로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1.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친 날부터 10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습니다. 2. 공무원 및 유관단체 등의 외부 강의 시간당 상한액은 직급 구분 없이 40만 원이다. 직급 구분 없이 40만 원 맞고. 3.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 등의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4. 공직자 등은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 초과 사례금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받은 날부터 2일 이내가 아니라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가 맞고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가 아니라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로 공직자 등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둡시다. 12번. 조선시대 경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처음 출제된 지문으로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1. 조선 후기에는 포도청의 업무가 증가하여 좌포도청은 조운, 세미, 방납에 관하여 우포도청은 잠상, 인삼매매에 관한 취재가 많아졌다. 포도청의 업무 내용이 출제된 건 처음인데 맞는 지문입니다. 포도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적 독립적 경찰기관이었죠. 2. 조선시대 형사 절차는 탄핵주의가 아닌 규문주의를 택하였다. 여기서 탄핵주의와 규문주의의 개념을 보면 물론 형사소송법에서 배웠겠지만 규문주의란 형사재판에서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재판기관인 법원이 동시에 죄를 추궁하는 소추기관으로도 기능하여 검사의 기소 없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고 심리, 재판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비교하여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탄핵주의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입법, 행정, 사법, 경찰이 통합적으로 행사되었기 때문에 판관인 사또가 형사 절차를 직권으로 피의자를 체포하고 일방적으로 신문, 고문하여 처리하는 규문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니 맞는 지문입니다. 3. 오가작통 제도의 목적은 상호 감시 및 예방경찰의 효과를 갖는 것이었으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로 조직된 국가조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오가작통은 조선시대 5가구를 한 통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으로 주로 호구를 밝히는 동시에 범죄자의 색출과 조세징수, 부역동원 등을 목적으로 상호 감시 및 예방경찰의 효과를 위해 만들었는데 국가조직이 아니라 행정자치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4. 조선시대 평시선은 도량형을 단속하고 물가의 폭등과 폭락을 막는 경제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평시선은 조선시대 시전과 도량형 그리고 물가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소로 경제경찰 기능을 담당하였다는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서 시전은 시장의 전방, 즉 가계를 말하는 거니까 시장 관리하는 기관인 셈이죠. 13번. 치안국 시대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하고 4번이 처음 출제된 지문이라 선택이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1. 1953년 휴전 이후 전후 복구와 교통 안정을 위하여 철도경찰대를 확대 운용하게 된다. 단순 암기 문제로 철도경찰대가 창설된 건 1963년 4월이어서 틀린 지문입니다. 지금은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활동합니다. 2.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게 된다. 3. 1966년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봉사자로서 경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 정신과 실천해야 할 윤리적인 행동 지표를 제시하는 경찰 윤리 헌장이 제정된다. 4. 1969년 경찰 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찰관 직무에 있어서 직능별 전문화를 기하기 위한 경과제를 채택하였다. 1969년 경찰 공무원법 제정은 여러 번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경찰 공무원법 제정으로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 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고, 경정 및 경장 계급을 신설하고 경감 이상의 계급 정년제를 도입하였다는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둡시다. 자, 14번입니다. 경찰 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 책임은 행위자의 고의, 과실, 유무,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경찰권 발동의 대상인 경찰 책임자는 위험을 야기한 자이므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 위험 상황이 존재하면 경찰 책임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의, 과실 등을 불문하고 발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긴급 상태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 많이 출제된 지문이죠.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긴급 상태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실정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틀린 지문이고, 소유권자 등 정당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상태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요한 지문입니다. 상태 책임은 물건이나 동물의 위험한 상태를 기준으로 발동의 대상이 정해지므로 상태 책임은 물건에 대한 권한의 정당성을 묻지 않으므로 경찰기관은 당의 물건의 소유관계와는 관계없이 당의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해서도 발동이 가능합니다. 행위 책임은 자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데, 행위 책임에서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연히 부작위도 성립합니다. 다수의 경찰 책임자가 존재하는 경우 경찰은 일부 또는 전체 경찰 책임자에 대하여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혼화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인데, 이때 질서 위반 상태가 존재하는 한 책임자 이외의 경찰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 것도 기억을 해둡시다. 15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령 암기 문제인데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지 않고 원칙과 예외를 섞어서 지문을 만들었으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는 핵심 단어를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은 제14조 제6항 본문에서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없다고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아래 1번 지문처럼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란 부분입니다.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시도경찰청장을 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2.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인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가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의 보고라고 해야 합니다. 3. 경찰청장은 국사수사본부장이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국사수사본부장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체적 지휘 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맞는 지문이 됩니다. 4.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하는 경우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조문을 보면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휘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지휘 내용을 송부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서면 지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구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6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핵심 단어는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없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안전비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 3분의 1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위원 3인,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요구할 수 있어도 시도경찰청장은 소집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도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입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의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가 맞고 또 하나 위법할 때가 아니라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라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4.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결이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한 의결 요구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다. 의결 요구권자가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것도 정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17번. 경찰 공무원 임명령상 보직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이 되니까 주의하고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 수행 요건이 같은 직위 간의 전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 직위에 임용된 경찰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전문 직위 전보는 경찰 공무원은 3년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4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3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원칙적으로 소속 경찰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전보의 제한은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야 맞습니다. 참고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이다. 4.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임용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경찰 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 내용으로 이 지문도 문제로 만들어져 있는 지문으로 충분히 핵심 법령집에 강조 표시가 되어 있던 조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법령 공부는 많은 것 중에서 어느 것을 골라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18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 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보호 조치 필요 여부는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설을 잠깐 보면 술에 취한 상태란 피고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 주의하자. 2. 경찰 공무원이 보호 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보호 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판례도 중요합니다. 본 판례는 편도 2차선 도로의 갓길에 자신의 차량을 시동을 켠 채 정차해 두고 그 앞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욕설을 하였고 술에 만취되어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오줌을 싸고 혼자서 걷지도 못하자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온 직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한 사건인데 피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시점에는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볼 것인지 종결이 안 되고 보호 조치 중인지가 중요합니다. 종결된 것으로 본다면 보호 조치가 종결된 피고인에 대하여 파출소에서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법 등으로 적법한 강제 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음주 측정 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판례는 종결이 안 된다고 봤다. 해설을 보면 경찰 공무원이 보호 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거나 보호 조치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요합니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 없이 경찰서 조사대기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에 해당한다. 경찰서 조사대기실 판례인데 경찰서 조사대기실이 조사대기자 등의 도주 방지와 경찰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이라면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여하지 아니하고 일정 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 없이 조사대기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다. 4. 주치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주 혐의임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하면 주치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은 운전자의 주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일시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판례는 열세받아 몰래 운전한 사건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치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봉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보통은 이걸로 시험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지문은 주치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주치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문제인데 그 조치로는 단순히 주치운전의 계속을 금지하는 명령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든 대신하여 운전하게 하거나 당해 주치운전자가 임의로 제출한 차량 열쇠를 일시 보관하면서 가족에게 연락하여 주치운전자와 자동차를 인수하게 하거나 또는 주치 상태에서 벗어난 후 다시 운전하게 하며 그 주치 정도가 심한 경우 경찰관서에 일시 보호하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주치운전이라는 범죄 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 체포하기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차량 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19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등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한 즉시 강제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판례는 주거지 인근 소란 사건으로 일시적 전기차단은 적절한 조치로 본 판례로 순경시험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2.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어떠한 범죄 행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고 하거나 이들의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방패를 든 전투경찰 대원들이 위 조합원들을 둘러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가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제지 조치라고 볼 수 없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고착관리 판례인데 전투경찰 대원들이 위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에서 40분이 지난 후 피고인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전투경찰 대원들의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전투경찰 대원들을 발로 차고 몸으로 밀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위법한 집회, 시위가 장차 특정 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 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시험에 자주 나왔던 제주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저지한 상경제지 사건으로 시위 장소인 서울시청 앞 광장과 5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제주공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지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지의 범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그 문헌과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 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으며 이후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는 행하여질 수 없다. 틀린 지문인데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그 문헌과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 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다음 20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2, 3번 지문은 본법 제7조 내용으로 쉬운 지문입니다. 1. 경찰관은 인공구조물의 파손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2. 여관, 음식점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는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 지문은 제2항 예방 출입으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가 중요합니다. 3. 경찰관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토지, 건물, 배 또는 차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지문은 잠깐 해설을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규정이 아니라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어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